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니입니다. 네,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실까요? 육성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벌써 3월 끝자락이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사랑을 좀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제법 벚꽃이 이렇게 팝콘 탁 터지기 직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예쁜 사랑을 하고 계실까 해서 인사도 좀 여쭐 겸 오늘 주제도 좀 설명을 드릴 겸 해서 오랜만에 인트로를 인사로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각자만의 어떠한 삶의 무게 또는 고민거리 다 안고 계시겠지만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여라 라는 마음으로 예쁜 사랑 많이 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힘든 사랑 하시지 말고 훌훌 털어버리고 가급적 움직이셔서 예쁜 사랑 하시기를 바라보고요. 오늘 제가 어떤 주제를 좀 준비해 봐 드렸냐면 벚꽃을 보고 또 오늘 날짜를 보니 어느새 3월 끝자락이더라고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3월 생각지도 못한 이 끝자락에 갑작스럽게 찾아올 사랑, 맺어질 인연 어떤 누군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카드 한번 선택해 보시고요. 나는 정말 이 사람이랑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특정 인물이 있으시다라면은 그분을 생각하셔도 카드를 뽑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카드를 선택하실 때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뽑아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그렇게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번째 카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상대방 분들의 성향을 MBTI로 간략하게 리딩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일단 ENFP, ENTP, ESTP나 INFP 유형에 가까운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연애적인 성향만 통합적으로 간략하게 리딩을 드리자면요. 이 상대방 분들은 삶의 가치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정서적인 연결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타입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파트너 요구에 적응을 잘해요. 그런데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고요. 조금은 몽상가 기질도 있고 이상을 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 보면은 가끔은 소설 속에 있는 기분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대립이라든지 갈등의 힘듦을 겪기 때문에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은 갈등을 피할 수 있고요. 정서적인 교감을 중요시하는 타입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자꾸 어긋나잖아요. 그런 느낌이 자꾸 들 때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꽤 오랜 시간이 뭐가 걸리느냐. 불편하면 이분들은 갈등이나 대립을 피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피 성향을 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분들의 방어 기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본인이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실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말에 있어서는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확실히 좀 회피성이 있네. 그럼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회피성은 제일 짜증나.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제일 짜증난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이분들도 이분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지 방어 기제인 거라. 이렇게 형성된 이유는 이분들만이 살아온 성장 배경이 있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는 좀 없는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 일단은 연애적인 성향은 이렇고요. 외모적인 이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미남 미녀들이 많겠고요. 굳이 도장 찍은 것 같은 미남 미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매력 포인트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신체적으로 딱 시선적으로 바로 드러나는 특징적인 것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을 걸어보니 기가 차게 재밌다라든지, 아니면 나랑 대화 코드가 너무 잘 맞네 라든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 수 있고요. 직업적인 자체가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 자체가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자꾸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성적인 매력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다. 그럼 말 나온 김에 직업적인 부분을 조금 살펴본다면요. 이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다. 그렇다면은 직급이 중간 관리자 정도의 직급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책임도 부여가 되고 앞으로 이 사람이 계속 나아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현재 고민이 많은 시기다라고 보여져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반면에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맞는 건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엄청 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많다 보니까 다른 것에 대한 것은 오히려 신경을 쓰고 있지 못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연애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런 일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거나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분이 멀티가 또 안 될 수 있거든요. 멀티를 하는 것 같지만 의외로 내가 또 이런 부분에 딱 발목 잡혀 있다 보니까 여기에만 또 초점이 꽂힐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업종 업태를 바꿔서 다른 것을 할까? 이전을 해볼까? 아니면 그 외적으로 자금을 어떤 형태로 좀 융통을 해서 사업체를 유지를 더 해야 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종류로 현재 고민이 좀 많은 상태다라고도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이 고민 자체는 내가 더 올라가기 위한 형태의 고민이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솔직히 좋다 나쁘다의 형태로 리딩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분들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고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직업적인 부분도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 관계적인 특이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또는 이 상대가 파트너가 있어서 또는 없어서 그렇단 저렇던 간에 연애 세포가 솔직히 너무 죽어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두 분께서 이런 연애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 하면은 뭔가 모르게 손발이 오그라들고 예전에 내가 연애를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이론은 뭔가 바삭해요. 근데 실전이 뭔가 안 되는 거 아시겠죠? 두 분이 그러실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두 분 다 옆에 사람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연애 세포가 죽어 있다가 새로운 뭔가가 훅 들어오다 보니 두 분이 서툴다는 거예요. 애정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만날 때만 겨우 한다라든지 그래도 나름 어느 한쪽은 겉모습도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여기 놀러 가볼까? 요즘 저기가 핫플이라던데 막 요러는 것도 좀 알아봐오고 이런다는데 어느 한쪽은 쟤는 나한테 마음이 없나? 굉장히 좀 관계에 대한 게으른 모습인데 머리는 비고 오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상대방은 좀 부끄럽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 애정 표현을 했을 때 좀 거부당하지 않을까? 왠지 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최대한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는 삶의 상황 때문에 잠재력을 발휘 못한다? 이런 것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삐그덕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드는 느낌이나 생각들은 어떤 것이 있나라고 카드를 뽑아봤더니 분명히 여러분들께서는 상대를 봤을 때 로맨틱한 감정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옆에 관 카드랑 G 카드가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카드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카드를 뽑으셨을까요? 이 연속해서 달아서 리딩을 하면은 사랑은 끝났을 것이다. 나에게 이제는 더 이상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진 않겠지? 아마 얘는 감정이 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여러분들 생각 맞으실까요? 그럼 이 애정 표현을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 얘가 좀 변한 것 같다? 뭐 이게 우리 둘만의 상황이 이렇다. 또 얘 상황이 요즘 이래요. 상황이고 지랄이고 다 떠나서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나에 대한 감정이 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3월 안에 우리 관계가 다시 불이 붙을까 해서 여러분들은 이 리딩을 참여하시지 않을까. 지금 이 카드 리딩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일단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들께 어떻게 행동을 하시게 되느냐라고 봤더니 이분들은 일단 3월도 현실적인 고민이나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현실적인 핑계라고 일단은 말씀드려 볼게요. 또는 두 분에게 난감한 뭔가가 있었던 분들은 계속 그 일로 인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못 하신다라고 보여져요. 내가 패배자의 기분도 좀 들고 또는 현실적인 어떠한 고민으로 인해서 너에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그래서 관계가 유지된다고 함은 표면적으로 유지가 되지만 적극적으로 내가 애정적으로 너에게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기를 나만 어떻게 보면 이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너는 이 애정, 로맨틱한 이런 감정은 쏙 빼고 나 혼자 그 잔여물이 남은 찌꺼기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 상대의 이런 행동 때문에. 그런데 이 속마음을 보게 되잖아요. 속마음을 봤을 때는 약간 이런 것도 돼요. 지금은 내가 손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만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너도 알다시피 내가 있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또 다르게 어떻게 보여지냐면 내가 힘을 갖추어야 우리에게 또는 너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해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왜 이 노래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도 아실 수 있겠지만 조금 어리신 분들은 이 노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화 주제곡이에요. 옛날 주제곡. 무쇠팔 무쇠다리 뭐 이거 아실까요? 내가 그렇게 되어야 해. 그게 물론 돈의 뭐 액수 뭐 그리고 나의 어떤 권력으로 다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것들이라도 있어야 내가 갖추어야 해결될 것이 없는 것보다 더 많아. 뭐 이런 느낌? 그래야지 지금은 내가 집중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제가 참 카드 리딩하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상황적이나 또는 우리의 지금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이 많이 일치된다 한들 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거나 좀 냉랭하게 하거나 우리 관계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 분이라면 정말 영화 수두룩 빽빽하게 많이 나올 수 있거나 다 달달한 사람들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부분으로 또 해석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런 마음이 또 아니에요. 굉장히 철저하게 이기적인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리딩을 해봐 드릴게요. 어떻게 보여지냐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부분들도 많거든요. 행동적인 부분은 비슷해요. 어떻게 보여지냐면 나의 이상적인, 현실적인 이상이 있거든요. 나 거기 좀 올라가야 해. 나 솔직히 좀 나의 어떤 목표가 있는데 거기 올라가기 위해선 솔직히 다른 건 다 안 보여. 그렇게 보여져서 지금 초집중 현실 모드예요. 속마음은요. 이분 우리 요즘 그런 거 있죠.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고 내가 좀 그런 볼 일이 다 끝났다라면은 금방 사랑이 또 식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 연애가 급하지 않아. 나랑 우리가 좀 재미를 좀 볼 만큼 본 연애다. 연애가 길었던 짧았던 그거 일절 상관이 없습니다. 속마음은요. 지금 나 이 상태가 좋아. 그래서 만약에 조금 우리가 사귀었거나 연애를 조금 봤잖아요. 그럼 이분이 노력하지 않는다. 노력하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왜? 지금 나는 너의 어떤 간섭이라고 해서 간섭 여러분들이 잔소리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막 어느 일정 시기에 연락해줘야 되고 만나야 되고 때 되면 밥 먹어야 되고 뭐 했냐 오늘 우리 어디 가자 이거 나 안 해도 될 것 같아. 너무나 그런 거 귀찮아. 이런 거 되게 마음속에도 또 많이 보여지는 인물이거든요. 그런 거 틀에 박힌 거를 너무나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나는 이 상태가 너무 좋아. 조금은 자유로워. 그래서 지금은 나는 이 상태를 유지하겠다. 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비슷하다고 해서 제가 앞전에 읽어드렸던 그 리딩에만 너무 여러분들이 국한되어서 거기에만 또 현혹이 된다라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달달한 소설만 쓰고 있는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꼭 그런 부분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이중성들이 보여지고 하기 때문에 이 행동적인 부분은 현실에 집중되어 있고 이분이 낭패를 보고 있는 상황도 솔직히 보여지지만 속마음도 내가 여유를 찾고 싶고 또는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갖춰서 능력자가 되고 싶은 부분이 솔직히 있다. 이런 거와 솔직히 나 지금 이 상태 너무 좋아.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가늠을 하고 계셔야 한다. 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충분히 이런 부분의 가능성을 조금 생각해 두시면서 그러면
우리 관계에 가능성이 있느냐. 솔직히 지금 요렇게 봤을 때는 3월 안에는 가능성은 조금은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 멀리 본다? 그러면 풍요라는 카드이거든요. 이 카드 자체는. 그랬을 때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 카드는요. 좋은 기회라고는 나와 있지만 개인적인 성장이나 발전에 대한 카드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계적에서 대입을 한다면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께 집중을 하고 있다 보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가능성의 문을 열고 할 것이다 라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여러분들의 성장과 발전이 포인트가 된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려 볼게요. 그것이 뭐냐? 만약에 예를 들면 막 내가 이 사람도 좋고 우리가 좋았던 어떠한 추억이나 기억이 있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신경을 꺼야지 하면서도 연락을 기다리게 된다든지 어쩌면 내가 좀 이 사람 비위를 좀 맞춰서 마음을 좀 돌려보려고 애를 쓰게 된다든지 나도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그렇게 집중을 하지 말고 나의 어떤 일이나 어떤 발전적인 것에 조금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의 그런 끌어당김으로 인해서 기회가 올 수 있다 라고 좀 리딩을 드려볼게요. 그럼 이제 간혹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아이를 만나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그렇게까지 묻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고 여러분들이 하느냐 마느냐는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 사람이 좋다. 그러면 만나면 되는 것이고 내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사람을 만날 가치가 없다. 그러면은 안 하면 된다는 거라.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도 포함이 되는 리딩이거든요. 어쩌면은 처음에는 예를 들면 그래 나는 내일이나 하자라고 해서 시작했던 것이 어떤 좋은 기회가 와서 금전운이나 일적이나 아니면 내가 학업적인 뭔가가 있다. 굉장히 좋은 문의 기회가 열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월에 어떠한 연애적인 기운도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일적으로 또는 어떤 금전적으로가 더 좋은 기회가 열렸으니 이 기회를 니는 한번 더 잡아보는 게 어때? 이런 것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일단 말씀드려 본 것이고 삶의 균형은 항상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가치를 둬야 될 것이 어떤 부분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실 수 있고요. 혹시 내 것인지 아닌지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카드에서는 전반적으로 또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카드가 전해주는 부분들이 있지만 거두절미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살펴볼게요. 이번 선택하신 여러분들 카드 살펴볼 텐데요. MBTI로 상대방 분들을 잠시 언급해 드릴 텐데 성향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보시다가 이거 완전히 내 성향인데 이런다라면은 두 분 다 성향이 비슷할 수 있거나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리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거라 생각하시고 참고만 하시고 차라리 다른 카드를 하나 더 선택해서 들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가 아니고 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분들의 MBTI는 어떤 부분이냐? ESFJ 또는 ISFJ 유형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럼 연애적인 성향만 통합적으로 간략하게 리딩을 해봐 드릴게요. 이분들은 일단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능력적인 부분들도 뛰어나고 이분들은 자기 개발에 되게 힘을 쓰시는 유형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도 좀 있고 주변을 좀 아우를 줄을 알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좀 많을 수 있다. 그리고 나름의 예의나 긍정,
배려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지만 선을 넘는 듯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이유로 이분들에게 냉정한 행동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연애를 굉장히 계획적으로 하세요. 이 나쁜 계획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즉흥적인 만남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분들은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되고 내일은 얘를 만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저를 남는 시간에 만나나요?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계획 안에 여러분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나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야 오늘 뭐해? 지금 나와. 이런 유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즉흥적으로 필이 꽂혔기 때문에 얘를 만나야 되겠다. 이런 유형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상형이 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상대에게 일단은 배울 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철이 없거나 의미 없는 대화들을 자꾸만 하려고 한다라든지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네가 아무리 잘났고 네가 아무리 예쁘고 네가 아무리 멋지다 그렇다 한들 이분들은 이성적으로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니랑 내랑 썸을 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썸 관계에서 마음이 뚝 끊길 수 있거나 뭔가 이렇게 얘랑 가는 관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말도 좀 잘 들어줄 수 있고 리더십을 발휘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정석대로 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철없는 행동이 계속 무한정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연애를 유지함에 있어서 힘들겠다라는 생각, 힘에 부친다. 이런 생각을 이분들은 계속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외모적인 이미지는요. 똑 부러지는 이미지, 지적인 이미지로 보여지고요. 말을 굉장히 조곤조곤 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계속 쉴 틈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어떠한 경험담이나 또는 상대방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말 또는 무심코 툭 던졌는데 듣는 사람은 이 말을 곱씹어 봤을 때 되게 힘이 될 법한 그런 말이거나 말에 힘이 있거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말에는 좀 영향력이 있을 수 있거나 그런 식의 말을 좀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리딩이 되고요. 직업적인 부분은 이분들은 한 가지 일만 좀 한다라는 느낌보다 뭐 이렇게 취미로 한번 해봤는데 이것을 내가 너무 잘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직업으로 한번 가져가 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또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든지 아니면 두 가지 일을 다 병행하시는데 힘에 부치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이걸 정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든지 어쨌거나 이분들은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거나 아니면 이걸 지금 그만둬야 될지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두 가지 일에 진행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를 정리하고 진짜 한 개만 죽자사자 파야 될지를 고민 중이다. 그래서 현재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면 접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새로운 것을 할까 말까 요것에 대한 어떠한 고민에 놓여져 있다. 그렇게 좀 리딩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관계적인 좀 특이점을 리딩 드려볼 텐데요. 만약에 이분을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혹시 이 사람일까? 요즘 좀 알게 된 사람이 있긴 한데요. 어떤 특정인을 좀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두 분은 진짜 최소 5-6번은 정기적인 만남을 이끌어 가봐야 한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제가 회원 가입을 했다. 그러면 내가 생각날 때만 거기에 가서 한 번씩 해보면 효과 없잖아요. 내가 여기 티켓팅을 끊었다. 그러면 최소 우리가 주 1회면 주 1회, 주 3회 뭐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라. 티켓팅은 실컷 끊어놨는데 한 달에 한 번, 또 내가 2달에 한 번 시간 나서 2달에 한 번, 뭐 이거는 전혀 효과 없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내가 티켓팅을 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뭔가를 해보겠다.
또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혜택을 보겠다는 것도 맞지만,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과는 가까워지기 위해서 또는 내가 이 아이랑 어떠한 열정을 가지기 위해서 또는 피워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여섯 번 이상은 주구장창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즐겨야 한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계속 뭔가를 해야 한다. 그게 이것에 대한 특이점이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예쁜 여성이라는 어떠한 부분이 있는데 여자분의 어떠한 역할도 좀 클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여자분들이 어떠한 생각이 조금 많아질 수 있거나 여자분이 또 되게 인물이 좀 예쁘시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리딩을 들어보시는 분들이 남자분이시다. 그러면 남자분들이 되게 생각이 많아질 수 있거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나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내가 좀 불이 붙고 싶거나 연애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까지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라. 이게 이 관계의 특이점이다 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의 특이점이 이렇게 카드가 나왔다. 일단 즐겨라. 놀아봐라. 그것이 둘이가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희한하게 운동이 맞아요. 그게 골프나 아니면 꼭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일단 걷기를 해봐라. 우리는 산책을 희한하게 좋아해요.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그러면 강아지 산책이라도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뭔가 공통 분모를 찾아라. 그래서 그것만 일단 주구장창 한번 해봐라. 그래서 편하게 대화를 시작하든 커피를 마시든 뭘 해라. 적어도 뭐 대여섯 번 이상 꾸준하게 띄엄띄엄 말고 그렇게 일단은 보여지는 부분이고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드는 생각이나 느낌은 어떤 것이냐. 나 왠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보여지고 이건 어때요? 꽃에 대한 향기를 맡고 있잖아요. 이것도 꽃병이거든요. 꽃다발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안정된 생각이고 얘 왠지 주변에 사람도 많을 것 같고 누군가 있을 것 같거나 아니면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라. 되든 안 되든 결과론적인 것만 생각을 한다라면 세상에 과정은 없을 수 있다. 왜? 이거 될 거면 할 거구나. 안 그러면 안 할래.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럴 수 없다. 일단은 그래서 일단 즐겨라는 거라. 이것저것 다 따지지 말고 그냥 일단 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상대를 봤을 때 왠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봤는데 얘 아무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일단 해보지 말고 일단 그냥 한번 들이밀어봐.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연애를 일단은 여러분들 선택이시지만 카드는 극적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연애에 대해서 좀 응원을 해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 같거든요. 상대방 분들의 행동이 어떠냐. 일단은 상대방 분들은요. 뭔가 공정함, 선을 넘지 않으면 이분들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분들의 성향을 봤을 때 약간 이분들도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런 것 같아요. 이분들은 있잖아요. 막 남들이 보기에는 약간의 대인배? 어떻게 보면 대인배 같고 막 이야기 잘 들어주고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애에 들어가면 막상 이분들도 그런 그거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왜 계획적이라 했잖아요. 계획적인 게 나쁜 계획적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아니 있잖아요. 좋아하면 이거 제껴놓고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좋아하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이분들은 나름의 자기만의 또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거고 요거는 요거지만 요거만큼 요것도 분배할게. 이분은 이렇게 살아온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은 있기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포기하면서 니한테 이만큼을 투자할 게는 아니에요. 이 마음에도 그대로 보여지죠. 내가 나름의 기준선은 있어. 근데 요만큼의 너에 대한 할애 시간은 충분히 빼놓고 이렇게 행동을 할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소 느끼기에 아니 보통 있잖아. 좋아하면 그래도 더 치우치지 않나. 근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치우친 부분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이게 보여지지 않고 적극성이 어찌 보면은 결여되다 보니까 뭐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공통분모를 찾아서 최소 이게 대여섯 번은 해봐라. 그 뒤에 따지고 놓고 볼 문제지. 몇 번, 한 두세 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얘 지가 먼저 절대적으로 안 했어요. 뭐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특이점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분들이 되게 뭔가 계획적이고 뭐 되게 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주고 친구 만날 시간은 있는 것 같던데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없어서 뭔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성향상 그리고 이분들이 살아온 어떠한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좌우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배제시키고 남는 시간에 만나고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라고 좀 리딩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염두해 두신 분이든 아니면 뭐 유패든 지금 이게 썸인가 긴가민가 하는 분이든 어쨌거나 이런 분이든 뭐든 간에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이고 조금 적극성은 결여된 듯 할 수 있으나 적극성과는 상관없이 이분들이 원래 행동적인 패턴이 좀 이럴 수 있으나 뭔가 남녀 따지지 말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아니 상처받을 것 같은데요? 아니 상처가 아니고 이분의 행동의 패턴이 좀 그렇다. 그럼 우리의 가능성은 있느냐? 일단 왜냐면요. 발전 가능성은 일단 평화적인 해결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갈등 요소가 있거나 우리에게는 뭔가 문제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대립적인 문제가 곧 조화를 찾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의견 불일치가 있었거나 이것이 있었던 여러분들께는 만약에 이런 형태를 유지했거나 나는 정말 한 대여섯 번, 7번까지도 해봤어요. 이러신 분들은 여러분들께 유리한 형태가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3월 끝자락에 여러분들의 로맨스는 평화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는 중이기 때문에 대립적인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해결하는 그리고 이것을 뭔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으로 계속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좀 전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극적으로 뜨거운 로맨스 이제는 만들어질 거예요. 라기보다는 이제는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 그리고 평화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조화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라고 좀 리딩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렇게 좀 리딩을 드리고 여러분들 관계나 아니면 자꾸만 뭔가 들쑥날쑥했던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라면은 파악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이런 문제점을 풀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3월은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부분을 좀 터득해 나갈 수 있고 이런 것을 좀 지속했을 때는 이분들도 이런 부분을 나도 개선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얘가 좀 안고 있었겠구나. 좀 알아가는 과정이고 조화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곧 해결된다.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과정으로 만들어 간다. 이렇게 리딩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카드 살펴보겠습니다. 3번 선택하신 상대방분들을 MBTI로 먼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연애적인 성향을 통합적으로 간략하게 리딩을 드려볼게요. 이거 리딩 드렸다가 미쳤다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모든 척도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꼭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MBTI로 봤을 때는 ISTP 유형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분들께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좀 표현을 드려봐도 될까요? 일단 부끄러움이 많은 관종? 이런 스타일로 좀 보여지고 대놓고 직진보다는 좀 서서히 다가오면서 잘 챙겨주거나 좀 세심한 스타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사람한테 끌린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내향적이고 소심한 구석이 있다 보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속으로는 끙끙대고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께 좋아하는 어떠한 표현을 한다거나 나름의 적극성으로 만약에 다가가잖아요. 그럼 이런 성향으로는 대단한 용기를 냈다. 아니면 여러분들을 되게 많이 좋아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외적인 이미지를 본다면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성격하고는 좀 다른 면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실제로는 이 사람이 이성 지인이나 이성 친구들이 많이 없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격하고는 외적인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이기 때문에 왠지 저 사람 이성이 많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가진 외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혹하게 또 끌릴 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도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직업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은 만약에 이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상대방 분들의 직급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고요.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사업체가 안정적일 수 있거나 운영이 나름대로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겠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분과 만나게 된다. 혹시 아시는 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관계적인 특이점으로 본다라면요. 혹시 진짜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분들을 어떤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카드를 뽑으셨을까요? 왜냐면 제가 솔직히 이 특이점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 괜찮거든요. 이분들이랑 곧 사귀실 수 있어요. 진짜 운명적이네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상대를 보게 되거나 만났을 때 드는 느낌이나 생각이 예사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이점을 좋게끔 해석하기에는 굉장한 무리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서 이거를 제가 다르게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이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안 좋게 바라보고 있다. 부정적이다. 너무 그렇게 보여져서 나름의 괜찮은 부분을 다른 쪽으로 저는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불쾌하다. 이거 전혀 내 생각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든다라면은 다른 번호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긴 한데 그게 투사가 되었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라면은 참고만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수 있겠습니다. 뭐라고 이게 좀 보여지는 특이점이냐면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서로가 있잖아요. 두 분이 서로가 운명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한때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셨거나 이 사람과는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다. 이미 나는 반려자를 만났습니다. 이렇게도 또 보여지거든요. 아니면 결혼을 약속했거나 그런데 이 흑인이라는 남자가 있잖아요. 이거를 피부가 까만 남자다. 머리가 까만 사람이 이렇다. 이렇게 리딩을 하면 되지만 이 리딩에서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리딩이기 때문에 그냥 남자분이 이 관계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어떻게 밀어붙이느냐에 따라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나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다크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다크로 해석을 한다라면은 우리는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거나 아니면 남자 쪽에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남자분들 쪽에서 이미 가정이 있거나 가정이 있었다가 없어졌거나 아니면 서로 지금 애인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한쪽에서 그렇다. 약간 이렇게 보여지는 리딩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계적인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상대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느끼느냐
여러분들 생각 때문에 이렇게 관계적인 특이점이 약간은 돌려진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여지냐면 이 세 개의 카드가 이 소울메이트 카드와 이게 크로스 카드거든요. 엇갈리는 카드 그리고 집 카드인데요. 이렇게 딱 조합을 했을 때 보여지는 부분이 개개인으로 보면 그렇게 문제는 없지만 딱 조합이 됨으로써 여러분들은 약간은 가족의 위기, 고통받는 가족, 수치심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딱 말을 조합하면 어쩌면 진짜 결혼까지 하려고 하다가 파혼이 되었거나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났다가 들켜서 힘든 상태에 있는 그 상대방이거나 아니면 이혼 위기에 놓여졌거나 굳이 들킨 것도 아니고 파혼도 아니고 이혼도 아니신 분들은 이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도 굳이 이 관계는 나한테 유리할 것은 없는데? 결국에는 나만 고통받고 수치심만 남게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리의 어떠한 관계성은 사귄다 하더라도 이것은 여러분들 곧 사귀게 될 거네요. 정말 축하합니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겠구나.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상대방 분들은 솔직히 여러분들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이게 굳이 이혼을 하시는데 이렇게 행동을 하시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혼이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약간은 각자 애인이 있거나 아니면 솔직히 결혼을 하셨다 하더라도 문제화가 될지라도 상대는 내가 좋아 죽겠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상황이 있다. 여기 감정 10개가 보이시죠? 그런데 이거는 불규칙한 연락이거나 불규칙하게 눈치만 볼 수 있거나 좀 이렇게 열정이 지속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행동.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 혼자만의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겠다. 이러다가 나만 고통받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거. 속마음에서도 이중성이거든요. 여러분들을 싫어한다, 좋아한다 이것이 이중성이 아니라 긍정과 부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팡이가 2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긍정과 부정,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른다. 이거는 전부 다 상대방에 대해서 뽑은 거란 말이에요. 속마음과 행동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되게 많이 좋아하고 있지만 행동적인 지속성이 약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속마음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겐 있다. 이분들도 다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을 수 있고 상황이 있다. 그리고 일적으로도 만약에 이분들이 바쁘거나 상황이 있다라면은 2가지를 다 지고 가기에는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너를 좋아하는 건 맞지만 그 열정을 쭉 지고 가기에는 버거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어쨌거나 이분들과의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 관계의 특이점이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리딩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 관계에 발전 가능성이 있나요? 여러분들께는 더 좋은 것이 있다. 그렇게 리딩을 드릴게요. 더 이상 긴 말 안 하고요. 관계 가능성에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온다. 뭐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좋은 것이 올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아니고 너한테서 올 수 있는 더 좋은 것이 올 수 있다. 도 될 수 있으니까 굳이 만약에 너무 애가 쓰이거나 내가 이 사람과 잘 되기 위해 안 해도 될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계신다라면은 이것은 아닐 수 있으니 놓는 연습을 해라. 일 수 있거든요. 왜?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가족의 고통, 뭐 다른 뭐 무언가 자락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좋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선택해라 일 수 있겠습니다. 네, 3번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카드 살펴보겠습니다. (4번) 선택하신 상대방분들의 MBTI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ISTJ, INFJ, INFP, ENFJ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유형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연애적인 성향만 통합을 해서 리딩을 해봐 드릴게요. 일단 이분들이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은 초반 같은 경우에는 남녀 할 것 없이요. 사랑꾼 같은 면모가 드러날 수 있거든요. 일단 아낌없이 퍼주는 스타일. 아무리 자기 주변에 친구가 많다 하더라도 잠시 제껴두고 나에게 올인한다. 이런 느낌을 들게끔 잘해주고 다정다감하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관계에 대한 익숙함이 생기잖아요. 그럼 연애 외에 자기 생활에도 신경을 쓰고 본래 본인의 패턴에게도 눈을 돌리게 되고 익숙한 자기 패턴을 찾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이 쉽게 변해서 금방 사랑에 빠져서 마음이 금방 식어서 그렇다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니까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분들은 감정 표현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풍부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셔가지고 나름대로 이분들만의 헌신이라고 한다면 헌신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런 것도 하실 줄 아는 분이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느끼기에 감정적인 깊이가 제한적이라든지 정직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의사소통을 가질 때는 이분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나름대로 장기적인 관계를 내다보는 성향이기 때문에 다소 이상주의적으로 완벽한 상대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느끼기에 지 스스로가 내 처지에 맞지 않다. 이 상대가 생각했을 때 대상자가 미성숙하다. 이렇게 느껴지면은 내 가치관과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불안정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성향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내 잘났네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밖에 나다니실 때는 인물 빠진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거나 괜찮다는 소리를 제법 듣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걸로 보여져서 외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상당한 자신감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다. 직업적인 부분들은 움직임이 많은 직업이세요. 그러니까 일반 사무직이라 하시더라도 직장 내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시거나 어쨌거나 활동이 많은 직업이다. 직급은 뭐 관리자급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얼마 전에 이직이나 직장을 막 구하셨거나 아니면 승진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게 아니시라면은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바쁘신 입장에 놓여지셨거나 일단 카드가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두 분 관계적인 특이점을 좀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을 만나게 되거나 뭐 우리가 진짜 만약에 좀 잘 된다. 이분들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막 기대하고 계시는 유패가 아닐 수도 있겠다. 저 못소린데요? 이러신다라면은 진짜 주변에 이성이라고는 뭐 친오빠, 남동생 뭐 친누나, 여동생, 부모님들 말고는 단 1도 없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진짜 전생에서부터 맺어져 있었고 이번 생에는 너거 이거 숙제 꼭 해. 이래서 만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해결해야 된다. 카드로는 일단은 그렇게 보여지는 특이점이다.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만약에 못 쏠이시거나 나 정말 오랫동안 솔로였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맺어지신다라면은 꼭
생애에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네, 숙제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일단은 거두절미하고요. 어떤 분들이시냐면 관계적인 특이점이라면은 그런 게 아니시라면 일단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다. 이미 우리는 가족이다. 도 되고요. 이미 결혼해서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도 되고요. 아니면 결혼 생각 중입니다. 가족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인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가족 문제일 수도 있다.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일 수도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혼을 하려고 하니 가족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 수도 있고요. 이게 우리 관계의 특이점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꼭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어느 한쪽은 꼭 있잖아요. 연애해야 되는 목적이 결혼을 해야 돼요. 저가 있잖아요.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이제 차서 그냥 일반적인 연애는 이제는 싫어요. 요럴 수 있고요. 그게 상대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어릴 때부터 결혼에 대한 로망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제가 자라온 원가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럴 수도 있지만 치가 떨립니다. 뭐 요런 거. 그래서 이게 가족적인 부분에 대한 뭐 해결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뭔가 이게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뭐 꼭 나는 있잖아요. 이거 연애적인 끝은 결혼이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두 분의 합의. 어떤 누군가는 꼭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난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니랑 나랑 만나서 즐거우면 되지 무슨 결혼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런데 두 분은 이 관계가 꼭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인생의 반려자가 돼야 될 거냐 안 돼야 될 거냐 이거 생각하지 말고 두 분은 이 관계는 치유와 배움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 만나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과론적으로 이 관계를 바라보고 생각하시고 행동하면은 또 똑같은 문제로 반복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만나라. 네, 일단 그냥 만나라.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상대를 보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까라고 봤더니요. 여기 그대로 나오네요. 가치관이 다르고 연락적인 부분 또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이나 상대에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상대에게 바라는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이나 좋은 소리, 그러니까 막 내가 듣고 싶은 소리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또는 좋은 소식,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관계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분들도 예를 들면 이분들이 생각했던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이렇고 저런 부분은 저렇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이래 복잡하노. 나는 있잖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내가 생각했던 관계는 요런 관계야. 그냥 기분 좋으니까 만나고 좀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어떠한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딱 요런 관계인데 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 좀 틀어지는 부분이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시콜콜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표면상 나는 요러니까 그래 알겠어. 쿨하게는 했지만 그것이 막상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이야기는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상대는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지금은 서로 냉전 중일 수 있거나 상황이 어찌됐던지 간에 서로 상처를 조금 주고받았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이 상대는 지금 나는 행동을 먼저 할 수 없고 너의 통제 아래에 나는 움직여주지 않을 것이다. 도 될 수 있고요. 네가 먼저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하지 않는다. 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는 가족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족 중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가족일 수도 있고 그 상대방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족들 중에 여자분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만나면 안 되는 이유가 여자분들의 감시 아래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인 거예요. 이 상대방 분들이.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 상대방 분들의 가족 중에 어떤 여자분들의 개입이 되어서 이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가족 중에 여자분들 있잖아요. 그 통제 아래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대는 눈치를 보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되게 힘들어. 그래서 네가 어떻게 뭔가 해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동은 어떠한 눈치나 통제 아래 나는 어떻게든 불편해. 그래서 뭔가가 상황이 종료가 되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 그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근데 속마음은 어떠냐? 이분들은 열정이나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1도 꺼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언제든지 시작하고 행동할 마음이 있다. 라고 보여지네요. 이분들이 행동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눈치를 봐야 하거나 상황을 봐야 하거나 우리가 의견이 맞지 않거나 조율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것이 조율이 되어야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요. 이분은 일부러 작정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라고는 보여지지 않다. 마음은 살아있고 언제든지 다시 불씨만 다시 지펴지면 바로 불이 붙는다. 이분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대로 여기 보여지시죠? 이게 속마음이거든요. 그렇지만 행동적인 부분은 우리가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거나 어쩔 수 없이 어떠한 통제 아래 있거나 그래서 내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있거나 우리가 진짜 미해결되었던 어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계에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보니까요. 알 수 있는 사인을 준다. 이게 이 사람이 직접적인 사인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감을 한대요. 이때인가? 그것이 알 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분이 어떠한 직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느껴진대요. 이때 이것을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거구나. 어떠한 시그널, 어떠한 사인을 받는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여 줄 마음이 있다라면은 이 사인을 알아차려서 행동을 해보셔야 한다. 왜냐면 꺼지지 않았던 마음이고 이 가치관이나 이것을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가 조율해야 될 부분이네요. 이것은 이 사인을 알아차려라. 그렇게 리딩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